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번째의 경기도의 건축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역참, 원, 주막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참은 이제 그 관리들이 말을 타고 공무로 출장을 다닐 때 이제 들러서 말을 바꿔 타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문서를 지방에 전달하거나 또 지방에서 문서가 서울로 올라올 때 전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변방에 군사적인 어떤 위험 신호가 있을 때 그거를 서울로 빨리 알리는 역할도 이 역에서 담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그 통신, 교통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원은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그런 관리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행을 하게 되면 머물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호텔과 같은 곳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원의 관리를 불교 사원, 사찰에서 많이 했고, 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역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높은 관리도 근무하고, 또 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청이 주관하는 것이라면 원은 조금 더 폭넓게 사찰에서 스님들이 또 옆에서 절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기도 하고, 아마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졌겠지요. 그 옛날 문헌들에는 역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나오지만 원에 관련된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원이 더 밀접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 그 16세기에 편찬됐잖아요. 그 책에는 원이 한 1300군데 있었다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원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사회들이 특히 조선시대 들어와서 한 16세기 되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이 원도 그런 변화의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원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주막입니다. 주막은 뭐 지금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거리를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주막이 이렇게 이제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한 16, 17세기 정도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주막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원에서 주막으로 대체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역이다, 원이다, 주막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 역사를 공부하거나 역사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다지 이렇게 중심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역이나 원, 주막의 건축으로 들어가면 사실 뭐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는 유적, 또 문헌에서도 어쩌다가 볼 수 있는 한두 마디 글귀, 이런 정도 말고는 그 당시에 여기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쓰였다, 원이 어떤 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아직 접근하기조차 좀 어렵습니다. 주막도 비슷해요. 주막은 이제 그 19세기 와서 여러 가지 풍속화에 주막 그림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생겼었나 보다라고 추측하지만 실물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상으로 많이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만들어지고 하지, 실제로 주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9번째 경기도의 건축 이야기는 거의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대상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교통과 관련된 이런 건축이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궁궐이나 무슨 향교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이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런 원, 주막 그러면 뭔가 좀 더 우리 일상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자료도 더 찾고 발굴 조사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으로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런 역, 원, 주막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개경에서부터 전국으로 이런 통신, 교통 수단이 펼쳐졌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통신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야말로 이런 역이나 원, 주막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워낙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좀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선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원 들어가는 유적 중에 제일 유명한 걸 꼽는다면 파주에 있는 해음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음원은 고려시대 1120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이 해음원과 관련한 기록도 김부식이 쓴 기문도 남아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거의 그 해음원의 전체 윤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이런 원이라고 불리는 시설의 유적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충 전체 모습은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구성이고요. 여기는 우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절을 지었던가 봐요. 해음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서 원을 운영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 위치가 지금 그 해음령이라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고갯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개경에서 남쪽으로 임금님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럴 때 혹시 임금님이 좀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원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별원을 세웠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발굴을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요 지금 왼쪽 편에 여기 절로 쓰였던 것 같은 유적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여기 작은 그 불상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 오른쪽 약간 뒤편으로 굉장히 큰 영역이 여기는 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건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행궁터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행궁이 있었다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더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또 여기 발굴하다 보니까 여기서 청자도 막 나오고 또 철제로 만든 솥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르면서 지냈던 흔적들이 있어서 점점 더 이제 이 행궁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왕이 여기서 머물렀다는 기록은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 해음원을 이렇게 잘 만들고 얼마 안 있다가 개경에서 남쪽 양주나 이쪽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루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해음령 쪽은 약간 좀 외곽으로 좀 소외된 구역으로 좀 밀려난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론 여전히 그 해음령을 오가는 사람들의 왕래는 많이 있었지만 과연 여기를 행궁으로 썼나 하는 것은
거의 좀 확인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행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왜 그 객사 같은 데서 보는 삼당 병립 또는 이방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가운데 좀 큰 집이 있고 좌우에 대칭으로 약간 폭이 좁은 건물이 있고요. 또 앞에 마당이 있고 이렇게 남쪽에 그 가로 방향의 행랑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마당을 이렇게 세 등분 나눈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임금이 머무르게 되면 그때의 어떤 왕을 호위하는 부분이나 또 여기 또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다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뭐 해음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런 그 고려 시대 아주 특징적인 기와들도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그런 그 고려 때의 정말 보기 드문 행궁 유적으로 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솥, 또 청자, 또 그 앞에 이거는 이제 그 입구 부분에서 이제 좀 형태가 좀 불분명한 유적들이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행객들이 머물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더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음원을 발굴한 시기하고 비슷한 때에 경상남도 울진에 외선밀이라는 곳에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다시원이라는 그 원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나온 건물 흔적이 아까 본 해음원의 행궁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가운데 좀 폭이 큰 집이 있고 양쪽에 대칭으로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행랑이 가고 마당을 이렇게 3등분한 행랑들이 있어서 여기는 그 울진이면 뭐 지금도 좀 다니기가 좀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행궁하고 똑같은 이런 건물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아직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해음원의 이 지금 행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부분은 물론 처음에 행궁이라는 용도를 갖고 집을 지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왕이 한 번도 여기 뭐 머물렀다는 기록도 없고 또 그럴 추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면 결국 이 부분이 원으로 쓰였던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타주시가 좀 섭섭해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행궁 그래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정비했는데 거기 뭐 임금은 거기 한 번도 안 왔고 그냥 일반 원 같다더라 이렇게 되면 맥이 좀 빠지긴 해요. 그러나 뭐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해해야 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화성행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행궁은 이제 물론 거기서 해경궁 회감년도 벌리고 진짜 행궁으로서 아주 큰 그 이미지가 아주 잘 드러나긴 하지만 실제 화성 행궁에 왕이 내려와서 머문 일은 그 한 20년 사이에 한 20차례가 좀 안 되고 또 내려와도 2, 3일 길면 2, 3일 정도 머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기간에 저 화성 행궁은 텅텅 비워놓고 그냥 그대로 남겼냐?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화성의 수령인 유수가 근무하는 동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화성 행궁은 어쩌다 임금님이 잠깐 들르기는 하지만 본래는 화성부의 관청, 동원 건물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냥 화성부의 동원 유적이다 그러면은 저 수원시에서 돈을 안 주죠. 그거 만들려고 뭐 예산을 막 주고 그러지 않고 행궁 그러니까 이제
큰 예산도 들이고 또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면을 이제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궁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수원부의 동원으로 쓰던 곳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좀 이해하는 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똑같은 문제가 바로 이제 이 해음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데서 비슷한 건물 유적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 여기를 너무 행궁으로 막 이렇게 이미지를 몰아가는 것은 실제 이 해음원 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머리를 잘 좀 맞대고 이 스토리텔링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경기도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전체적으로 이 문화유산을 이렇게 이제 정비하고 막 그 다듬어가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좀 포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빛나게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해음원 얘기를 하다가 조금 너무 다른 데로 좀 이야기가 좀 멀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원으로 돌아가서요. 이 해음원 말고도 최근에 그 경기도에서 이제 원이라고 알려진 유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오산원이라는 곳도 역시 고려시대 유적인데 여기는 또 건물 형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방에 긴 행랑 같은 것이 있고 가운데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해요. 근데 아직 그러면 저 건물이 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득력 있는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덕수원 사례인데 이분은 지금 서울이긴 하지만 뭐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권역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사방에 그 행랑 같은 건물이 돌아가고 그 중앙에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자, 저것이 어떤 성격의 건물일까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저기 그 중동에 가면 사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행자들 머무는 숙소가 있는데 그 평면이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사방에 네모나게 이렇게 있고 가운데 집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역시 그 아마 그 이제 말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갖고 있는 무슨 공통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너무 좀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숙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여행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우리가 잘 모르긴 한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높은 사람은 뭐 그 말을 타고 가면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너댓 명 딸려 가면서 뭐 솥도 짊어지고 가고 여러 가지 그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해음원지에서도 철제로 된 솥 유적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원에서 뭐 지금 우리가 호텔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밥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지금 연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더 전개될지 좀 기대할 만해요. 그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면 조금 더 그 형태들이 이제 또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충주에서 이제 저 문경으로 내려가는 곳에 옛날 그 미륵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을 지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미륵원에 지금 아주 돌로 만든 큰 그 불상도 잘 남아 있고 그 앞에 절도 지금도 이제 그 절이 남아 있는데 그 곁에서
발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역시 네모난 형태의 건물지가 나왔고요. 여기 지금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석탑이 있고 지금 절이 이쪽에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절과 원이 서로 어떻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제 경기도의 원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펴볼 때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원 얘기는 지금 주로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유적들이 나와 있고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은 지금 뭐 알 수가 없어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역시 역하고 주막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대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은 더 몰라요. 더 어떻게 생겼는지 남아 있는 유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록에는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옛날 지도에 보면 이제 서울에서 여기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치고 수직으로 작대기 하나 표시한 거. 이게 역을 표시하는데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도 있고 과천으로 나가서 이쪽으로도 있고 또 여기 양재라고 쓰여 있는 곳에도 역이 있고 저 북쪽으로 가도 또 뭐 여기 뭐 큰 길마다 이렇게 역이 쭉 설정되어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역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밑에 지금 판교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조금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동 지도라는 또 다른 지도에는 주막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요도라는 지도에는 주막은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는 이쪽 지도가 시대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데도 여기 지금 뭐 신원 주막 또 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주막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조선 시대 이런 공식적인 여행자들 관리들의 여행을 위해서는 역이 이렇게 쓰이고 일반인들은 주막을 그 숙소로 이렇게 활용했었구나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역이라는 데 중에 이제 경기도와 관련돼서는 역시 수원의 영화역이 제일 그나마 역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남아 있고 또 위치도 조금만 더 눈을 밝혀서 살피면 위치도 대충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역은 이제 사실 서울 남쪽의 양재역이 제일 중요하고 큰 곳이었는데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화성 북문 닫기 너무 좀 한산하고 좀 그 사람들이 안 보여서 쓸쓸하니 양재역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재역에 있던 말, 보통 이제 그런 큰 간선도로에는 말 한 5, 60마리 정도를 늘 이제 관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관리들 또 뭐 말 먹이고 살피는 심부름하는 사람들 등등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어서 역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역촌이죠. 그 전국에 지금 역촌이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수원으로 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양재역을 수원으로 옮기고 명칭을 영화역으로 고쳐라.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제대로 사람들이 이 영화역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문서들이 여러 군데 또 제법 오랜 기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역이 그렇게 아주 뭐 임금님이 옮겨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탁 생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고종연간까지 영화역이 존속했다고 하니까는 점차 안정이 됐겠지요. 이 그림은 여기 이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화성전도라는 그림인데 그림에 활용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직 정조 임금이 살아계신 기간 1800년 이전에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이 그림에 이제 북문이 있고요. 북문에서 쭉 서울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여기 영화정이 만석거가 있고 만석거 그 끄트머리에 영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문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울타리 친 건물이 있고 여기 지금 집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북문 바깥에 저렇게 기와집으로 울타리가 네모 반듯하게 쳐진 집은 저 북쪽의 영화정 말고는 영화역 말고는 있을 만한 집이 없어요. 그리고 영화역이 어딘가에 분명히 그림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요 집이 영화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길들은 이제 조금 더 그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화성성역의궤나 또 정리의궤에 이렇게 영화역 그림이 딱 나와 있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것 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 그림으로 뭐 화성성역의궤 도서를 비롯해서 이 정리의궤 그림은 비교적 그 사실적으로 그 건물을 그린 것들이니까 아마 이런 모습의 역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화성전도의 그림이 뭐 건물을 요거하고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네모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좀 기와집이 이렇게 좀 서 있는 모습이어서 뭐 이 역이라는 모습이 이런 형태로 저 수원 북문 밖에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을 두고 지금 제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여기 이제 양산시립박물관이 아주 건물도 멋있게 지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황산역이라는 그 역이 이제 양산 고을 바로 나가서 요 천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이 양산 쪽은 그 역이 있었던 자리가 논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역처럼 주변이 완전히 지금 뭐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바뀌질 않고 옛 흔적이 그대로 있음직해요. 그래서 이제 양산시에서 이 역을 좀 모습을 되살려보자 하는 이제 의욕을 가지고 발굴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네 방향으로 건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두 칸, 세 칸, 여기도 뭐 세 칸, 두 칸 이런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마치 그 고려시대 그런 미륵대원이나 또는 오산원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사방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 있던 거를 약간 축소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의 정보는 지금 좀 더 얻지를 못했는데 지금 마침 이 위치가 이렇게 그냥 천변에 논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으로는 이런 발굴을 토대로 해서 아주 그 황산역을 복원하는 것까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발굴했더니 이렇게 막 엽전도 나오고 집신 뭐 쪼가리도 나오고 이렇게 삭간 모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역에서 주막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주막 그걸 이제 검색어로 해가지고
그 한국 고전 문헌 데이터베이스인가요? 거기를 이제 다 넣었더니 청대일기라는 그 18세기에 권상일이라는 분이 쓴 일기가 이제 거기에 주막이 몇 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내용을 좀 봤더니 이 권상일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뭐 대제학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고향이 상주예요. 그 상주에서 서울을 뭐 올라갔다가 또 무슨 일이 집안에 일이 있으면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분이 매일 일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일기 안에 이제 상주에서 서울로 가게 되면 오늘은 어디서 어느 역에서 잤다. 오늘 낮에 밥은 어느 주막에서 먹었다. 그거를 계속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731년 31년이면 이분이 1679년생이니까 한 40 한 중반쯤 됐을까요? 한겨울에요.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임명장을 주고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부임하러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12월 6일 4일인가 출발해서 6일 날 문경에 와서 세제에서는 가마를 타고 연풍역에서 안보역을 거쳐서 그 다음 날 유곡역이라는 데 왔대요. 거기서는 이제 말을 내줘서 말을 타고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신안역에서 자고 다음 날 무국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산까지 올라왔답니다. 죽산에서는 죽산 객사에서 잤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고을, 객사가 있는 큰 고을 같으면 객사에서 자는 거고 이제 그런 큰 고을이 아니면은 역에 가서 말을 이제 또 바꿔 타면서 간 거죠. 그 다음 날 사찬 주막에서 식사하고 양지 경기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판교 주막 거쳐서 구흥역으로 해서 지금 이 낙생역에 왔대요. 여기서 말을 바꿔 타고 양재역에 와서 이제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며칠 쉬었다가 16일 날 이제 궁궐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18세기 초반에 이렇게 이제 역과 주막을 아주 이렇게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1747년이면 이분이 이제 58인가 거의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때 기록인데 서울에 이제 그때는 따뜻한 4월이었대요. 수구문을 지나서 송파나루로 해서 해봉역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화주 주막 그리고 경안교를 거쳐 쌍용 주막으로 해서 광주에 아마 친척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척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군야 주막, 유광역, 용당 주막, 그래서 안보역. 여기 안보역이 여기 출발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 상주로 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도상의 요 역들이 쭉 그 체크는 돼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 실물과 접할 수가 없어서 그 더 이렇게 자세한 그 접근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역과 주막을 얼마나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용했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주막은 뭐 지금 경기도는 뭐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지도 같은 데는 여기 지금 특히 1872년에 작성된 지방 지도 여기에 여기 지금 양재에서 내려와서 지금 청계산과 대모산 사이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고 여기 지금 아까 낙생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판교 주막이 있고요. 또 이쪽 그 의왕 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갈산이라는 곳에 주막이 있고 그 아래 또 주막이 오봉산 밑에 있고 여기 또 사근 주막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19세기에는 주막이 아주 그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들을 지도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주막 그림들은 뭐 여러 그림들이 있긴 한데 그림마다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요 기산풍속도는 여기 지금 마곡간도 있고 건물을 이렇게 바깥채하고 안채를 나누어서 구성한 모습이 보이고
요 김홍도의 풍속파첩에는 뭐 바깥에 이렇게 이제 좀 그 지붕을 조금 더 덧대 가지고 걸터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 모습들도 있고, 또 이 설중향시라는 그림에 이제 주막과 관련된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과 또 어쩌다가 주막인 집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어서 지금 지방, 특히 충청도, 경상도에서 이 주막을 재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천에 거기 지금 강이 셋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정말 옛날 주막집이 그대로 하나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집을 이렇게 이제 말끔하게 복원을 하고, 또 주모도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모가 여기 낮에 나와서 그 근무도 하고, 또 여행객들이 지금 가서 여기서 막걸리도 대접받고 뭐 음식도 먹고 지금 그렇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이 사실은 그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오가던 곳이기 때문에 이 문경에서도 이렇게 막 주막 거리를 만들어서 주막을 여러 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지금 관광 자원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그 주막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하고 좀 드러내기까지는 조금 좀 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최근에 그 홍금수 교수가 문화지리 전공하시죠. 이 경기도의 주막연구라는 아주 치밀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아주 반갑게 그거를 읽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이제 1910년대에 만든 지적도에서 이제 가로를 쭉 따라가면서 거기 이제 지적도에 보면 이제 그 필지가 임야냐, 뭐 밭이냐, 또는 대지냐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변에 대지로 나와 있는 필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거를 그 주요한 지역을 다 이렇게 서베이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요 말죽거리, 말죽거리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그 영화 제목으로밖에 기억이 안 날지 모르는데 70년대에는 정말 서울 사람들의 뭐 대다수가 말죽거리 이야기를 이렇게 입에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신흥 개발지였지요. 지금 여기 마죽거리라고 지명이 나오고 양재동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역천동에 그 역천이 있고요. 지금 어느 곳이 정말 주막일지는 사실 이 지적도만 가지고는 알기는 어렵지만, 다 이렇게 논밭으로 있고 임야로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집들이 몰려 있는 곳들에 그런 가로변을 따라서 그 주막이 형성됐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70년대 그 말죽거리 모습이 뭐 이런 정도였던가 봐요. 지금 판교에 지금 그 대장동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 낙생이라는 곳이 있죠. 이 낙생역이 이제 양재역으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 역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금수 교수도 요 낙생역에 지금 여기 그 너덜이라고 부르는 요 곳과 이제 도로가 쭉 있는데, 도로변에 이런 집들이 그 주막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80년대에 지나가다가 그 여기 낙생역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하나 찍은 걸 겨우 좀 찾아냈었는데요. 지금 이 나무가 남아 있더라고요. 옆에 뭐 경북 고속도로 있고 또 이 산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들이 뭐 몇 갈래인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나무가 남아 있어서 잘하면 그 경기도에서도 주막의 흔적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더
그 아주 눈에 확 띄는 곳이 이 벽제관 옆에 주막거리입니다. 여기는 그 한국지명총람이라는 그 책에 벽제 항목에 주막거리 이렇게 아예 항목이 나오고 그 가로변에 술집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아주 호화로웠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여기도 그 홍 교수님이 그 이 필지를 찾아내 가지고 여기 지금 해음령이 저 위에 있고요. 해음령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벽제관이 여기 있는데 벽제관 바로 옆에 이 긴 필지 여기가 주막거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 이쪽 거는 제가 이제 뭐 한 20년 전에 그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지적도를 찾아가지고 요 주막거리에 대지만 색깔로 다시 칠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 지금 벽제관이 여기 있고요. 그 벽제관 바로 옆에 이 주막거리에 이렇게 쭉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길이도 좀 서로 비슷하고 요 도로에 면한 필지의 폭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좀 통제를 받으면서 그 식당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뭐 옷가게 뭐 해서 여기도 또 이렇게 필지를 합쳐가지고 큰 빌딩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주막거리 중에 한 군데로 꼽을 수 있겠다. 여기 말고도 뭐 누원 등등 의정부 쪽 가는 길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곳에 이런 그 주막거리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좀 우리 눈 밝은 그 우리 후진들이 이제 그런 생활과 밀착된 건축을 좀 더 찾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실체는 별로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 그 역, 원, 주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